오늘도 반갑습니다. 맛있는 글씨 글맛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주제는 모욕과 모독의 차이입니다. 이 두 단어를 구성하는 글자들의 뜻을 풀어서 차이점을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또한 비슷한 뜻을 가진 모멸, 비방, 중상 등의 단어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 볼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하이라이트 보시고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멸은 감정으로 생각으로 욕하는 거, 모욕은 언행으로 욕하는 거, 모독은 신성한 것을 더럽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방은 말로 남을 헐뜯는 행위고 회소는 헐어 부수는 행동으로 고장이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죠. 그리고 회방은 말로 헐뜯는 언어적 공격이고 방해는 남을 망치는 실질적인 행동을 뜻합니다. 중상은 근거 없는 말로 상처를 주는 행위, 모략은 간사하게 속이는 술수,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처음으로 만날 단어, 바로 모욕입니다. 여기에 쓰인 모는 업신여길 모라는 글자로 가볍게 중요치 않게 보는 뜻인데요. 깔본다는 뜻이죠. 그리고 욕될 욕과 만나서 모욕이 된 건데요. 욕이라는 글자의 윗부분은 별 지네 모양인데 이게 원래 큰 족의 신이라는 글자였어요. 이 밑에 있는 마디초는 손을 뜻하고요. 그래서 조개를 갈아서 날카롭게 만들어 풀을 베었는데 농사일을 한다는 뜻을 가진 게 바로 이 욕될 욕입니다. 노동이죠. 그래서 고생한 걸 욕봤다고 하죠. 그리고 모욕적인 말 욕설했습니다. 즉 업신여기고 욕보이게 만드는 언행에 해당하는 말이죠. 이와 비슷한 말이 있는데 바로 모멸입니다. 모는 역시 업신여긴 모이고요. 멸도 업신여길 멸이에요. 멸은 눈과 눈썹이 크게 강조된 사람의 발을 창으로 베어버리는 모습을 본뜬 글자인데 죄인에게 형벌을 내렸고 정신없는 상태의 죄인을 가리키는 글자입니다. 이게 멸시, 업신여긴다는 멸이 되었습니다. 그럼 멸시는 뭘까요? 쉽죠? 업신여길 멸과 볼시가 만나서 상대를 하찮게 여기면서 깔보는 시선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무시하는 겁니다. 모욕과 모멸 모두 남을 업신여기고 깔보는 뜻을 가졌지만 이게 살짝 차이가 있어요. 모욕은 실제로 행한 언행, 행위에 초점을 둔 말이고요. 모멸은 감정에 초점을 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만 했다고 죄가 되는 건 아니죠. 죄가 되나요? 죄가 되는 게 아닐 겁니다. 그런데 말로 뱉고 행동을 하면 죄가 됩니다. 그래서 모욕죄라고 하지 모멸죄라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여기까지 잘 이해하셨죠? 이제 모욕에 이어서 또 비슷한 모독이라는 단어를 알아볼까요? 모독에 쓰인 모는 모욕의 모와 다릅니다. 모욕, 모멸의 모는 사람 인의 매양 매가 있어서 쉽게 말하면 다 똑같은 사람, 그저 그렇다는 업신여김이 있는 글자이지만 모독의 모는 무릅쓸 모라는 글자예요. 처음에 모는 모자를 상징하는 글자였습니다. 머리를 뜻하는 눈 위에 모자 모양이 있죠. 이거 날 일이 아니라 쓰게 모라는 글자예요. 그래서 모자를 뜻했습니다. 옛날엔 모자가 직위, 신분을 나타냈는데 고대 이집트에서도 유럽에서도 모자의 높이로 신분을 나타냈죠. 그런데 모자를 바꿔 쓰면 신분을 사칭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글자는 사칭, 속임의 뜻으로 파생됩니다. 그리고 무릅쓰다, 감수하다는 뜻으로 자리 잡게 되죠.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는 모험에 쓰고요. 이제 설명드릴 모독에 씁니다. 그럼 모독에 쓰인 독을 볼까요? 여기서 독은 삼수변에 8, 6이 합쳐진 글자인데 8, 6과 8매는 친척지간으로 매우 닮았습니다. 생긴 건 거의 똑같습니다. 8, 6의 윗부분은 소우가 변한 거고요. 8매의 윗부분은 날출이 변한 건데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8, 6은 어쨌든 신성한 가축을 파는 뜻이에요. 가축을 파는데 가축이 진흙탕 물에 더럽혀집니다. 물론 형성자이기 때문에 꼭 이런 뜻은 아니에요. 연상으로 외워보자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럽힐 독이 되었고요. 더럽혀졌으니까 업신여기죠. 그래서 업신여기는 뜻이 생겼어요. 그럼 모독은 뭘까요? 더럽힘을 무릅쓰는 겁니다. 감수하는 겁니다. 제가 자꾸 감수한다고 말하는데 달게 받는 게 감수예요. 달감 받을 수.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벌을 감수하다 이러면 즉 벌을 달게 받는 거예요. 이렇게 모독은 더럽힌다는 뜻이 되죠. 뭘요? 제물로 올리는 신성한 가축을 더럽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욕은 사람에게 쓰는데 모욕과 달리 모독은 신, 성스러운 존재를 대상으로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거죠. 어렵지 않죠? 모멸 나왔고 멸시 나왔고 모욕 나왔고 모독 나왔습니다.
모멸은 감정으로 생각으로 욕하는 거, 모욕은 언행으로 욕하는 거, 모독은 신성한 것을 더럽히는 겁니다. 쉽죠? 이제 비방을 알아볼까요? 비방은 이렇게 씁니다. 두 글자 모두 말씀 언이 들어있죠. 네,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말하냐? 아닐 비가 붙은 헐뜯을 비는 옳지 않은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곁방이라고 옆이라는 뜻을 가진 방이 붙은 헐뜯을 방은 옆에서 계속 방해하며 말하는 겁니다. 둘 다 헐뜯을 비, 헐뜯을 방으로 함께 만나서 비방이 됐죠. 즉 거짓이나 과장된 말로 남을 헐뜯는 거예요. 말로 내뱉은 건 위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비방죄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중에 하나가 후보자 비방죄예요. 명예훼손죄 중에 하나입니다. 훼손이라는 말이 지금 나왔네요. 그럼 훼손을 알아볼까요? 우선 지금 쓰는 글자는 헌다, 부순다는 뜻을 가진 회라는 글자인데요. 오른쪽에 몽둥이를 잡은 뜻의 몽둥이 수가 있죠. 이건 무조건 때리는 뜻이라고 했었습니다. 왼쪽은 아이, 아와 흑토가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변했지만 아직 아이의 머리의 형태는 남아있네요. 네, 아이를 때리는 뜻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볼까요? 이건 덜 손이라고 하는데 덜어낸다는 뜻입니다. 뺀다는 뜻으로 마이너스, 손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손해에 쓰죠. 또한 부순다는 회와 만나서 훼손이 되면 실제로 물건을 고장내거나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문서를 마음대로 파기하는 걸 문서 훼손이라고 해요. 이 호의가 아니라 훼손입니다. 죄가 됩니다. 이건 훼손죄가 되는 거예요. 비슷한 말로 회방이라고 있는데 이건 방금 나온 헐회에 비방에 쓰는 헐뜯을 방이 만나서 회방이 됐죠. 그래서 말로 헐어 부수는 행위가 회방이에요. 딴지 걸다, 딴주 걸다의 뜻을 가진 회방입니다. 딴지 걸다는 쇼츠로 있었으니까 안 보시는 분들 찾아서 꼭 보세요. 그리고 회방과 방해는 뭐가 다르냐 하실 텐데요. 여기 쓰인 방도 다른 방입니다. 모두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나 계획을 망치려고 하는 행위지만 회방은 주로 말과 헐뜯기, 언어적인 공격이고요. 방해는 말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 실제적인 행동이 주된 특징입니다. 회방의 방은 비방에 쓰인 헐뜯을 방이고 방해의 방은 말 그대로 방해의 방인 거죠. 방해죄가 있을까요? 네, 있죠. 공무집행 방해죄가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도 있어요. 그런데 회방죄는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 법에는 없고 기독교에서 성령회방죄라는 게 있답니다. 참고만 하세요. 그래서 비방은 말로 남을 헐뜯는 행위고 훼손은 헐어 부수는 행동으로 고장이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죠. 그리고 회방은 말로 헐뜯는 언어적 공격이고 방해는 남을 망치는 실질적인 행동을 뜻합니다. 어렵지 않죠? 이제 살짝 어려운 단계로 갑니다. 바로 중상입니다. 다침의 정도가 경상이냐 중상이냐 경중을 따지다에 쓰는 경중이 아니에요. 여기에 쓰인 중은 가운데 중입니다. 모략이라는 단어와 궁합이 잘 맞는 말로 중상은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어 명예에 손상을 입히는 건데요. 엄밀히 말하면 가운데 중이 아니라 마칠 중, 받을 중입니다. 백발백중이라고 하죠. 여기의 중과 중심, 중앙의 중은 다른 중이에요. 생긴 것 같지만 뜻이 다릅니다. 어쨌든 중상하면 맞춰서 상처를 주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럼 모략은 뭐냐? 모략의 모는 꾀한다는 모로 말씀 언과 아무 모가 만났으니 아무 말이나 막 던지는 행위죠. 속임수에 가깝습니다. 략은 침략에 쓰는 략으로 땅을 뜻하는 밭 전에 발을 뜻하는 각각의 각이 합쳐져서 남의 땅에 발로 들어간 뜻이에요. 그래서 침략의 략이 된 겁니다. 상처를 주는 것과 뜻이 같아요. 그래서 모략은 사실 왜곡으로 꾸미는 꾀, 계략을 뜻하는 거고요. 합쳐서 중상모략, 즉 말로 헐뜯고 간사하게 속이는 술수를 말합니다. 중상은 근거 없는 말로 상처를 주는 행위, 모략은 간사하게 속이는 술수.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정말 쉽죠? 어떠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나쁜 뜻이긴 하지만 다른 뉘앙스들을 가진 모욕, 모독, 비방 등등등의 단어 10개를 알아봤습니다. 정리한 자료는 어느 때처럼 링크에 달아놓을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공부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또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 준비해서 일요일 아침 9시 15분에 여러분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맛있는 글씨 글맛입니다.